안녕하세요.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볼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. 선의 미학이 바로 그 멈춤의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. 오늘은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가득 채워지는 이 신비로운 예술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.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에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정보들. 혹시 이런 것들 속에서 마음이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없으세요? 맞아요. 이 소음 속에서 온전한 평온의 순간을 찾는다는 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. 천예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조용한 답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. 무언가를 더하고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본질에 다가가는 지혜. 어떻게 이토록 단순한 것들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해 볼게요. 힘은 단순함에서 나온다. 언뜻 들으면 모순 같기도 한 이 문장 속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? 선 예술은요, 대상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의 본질적인 에너지, 그러니까 기운을 담아내려고 하죠. 붓질이 쓱 지나가면서 남기는 저 비백의 거친 흔적 좀 보세요. 완벽하게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멈춰있는 선이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. 기린을 한번 볼까요? 복잡한 근육, 눈, 코, 입 이런 건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오직 그 우아한 목의 곡선 하나만 남겼죠. 석탑도 마찬가지예요. 돌의 거친 질감 대신에 그 굳건한 중심축에만 집중합니다. 신기하죠? 덜어낼수록 본질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 단순함이 주는 힘이 세 가지나 되는 거예요. 첫째, 대상이 가진 고요한 개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요. 둘째,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곧바로 핵심으로 향하게 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비움의 미학입니다. 그려진 것만큼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그려지지 않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. 천 예술에서 여백은요, 그냥 텅 빈 배경이 아니에요. 오히려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. 작가는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. 자, 이 공간은 당신의 몫입니다. 당신의 상상력으로 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. 하고요. 다시 아까 그 기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? 기린과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. 그 사이를 채우는 건 그저 광활한 여백뿐이죠. 근데 바로 이 텅 빈 공간 때문에 우리는 둘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과 조용한 대화,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여백이 만들어내는 마법입니다. 여백은 마음을 위한 쉼표다.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? 음악에서 쉼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멜로디가 더욱 빛나는 것처럼 그림의 여백은 우리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대상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요소입니다. 이 모든 비움과 단순함의 방점을 찍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죠. 바로 작지만 강렬한 붉은 인장, 낙관의 비밀입니다. 이 고요한 흑백의 세계에 찍힌 선명한 붉은 점, 보이시죠? 이 작은 낙관 하나가 흩어지기 쉬운 화면 전체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닻이 되는 거예요. 특히 저기 선이라는 글자는 이 그림이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깊은 철학을 담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죠. 자, 여기서 제가 한번 장난을 쳐볼게요. 짠! 낙관을 한번 쓱 지워봤습니다. 어떠세요? 갑자기 그림이 뭔가 미완성 같고 모든 게 붕 떠 있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그럼 다시 제자리로. 보세요. 이 작은 붉은 점 두 개가 돌아왔을 뿐인데 순식간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제자리를 찾았습니다. 이것이 바로 낙관이 가진 시각적 닻의 놀라운 힘이에요. 그러니까 이 낙관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. 첫째, 비대칭적인 구도에 시각적인 균형을 맞춰주고요. 둘째, 붉은색으로 강렬한 생기를 불어넣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
이 모든 텅 빈 공간이 실수가 아닌 의도된 비움임을 선언하는 작가의 마지막 서명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캔버스를 확 넓혀볼게요. 종이라는 작은 세계를 넘어서 이 미학이 거대한 자연과 만났을 땐 또 어떤 모습일까요? 함께 보시죠. 이 미학의 진짜 멋진 점은요, 자연을 정복하거나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 품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거예요. 인간이 만든 작은 예술이 거대한 자연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. 여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. 저 거대한 엘캐피탄 절벽의 웅장한 수직선, 그리고 바위 위에 놓인 저 작은 석탑의 겸손한 수직선, 서로가 서로를 조용히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가장 작은 것이 가장 거대한 것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바로 이 순간을 보세요. 여기서는 시간의 만남이 느껴져요. 수억 년의 시간을 견뎌온 저 영원한 바위 위에 한순간의 영감으로 태어난 찰나의 붓질, 이 둘이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긴장감, 정말 대단하죠. 이게 바로 진짜 조화가 아닐까요? 예술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거죠. 심지어 저 바위가 갈라진 틈마저도 그림의 일부로 끌어안으면서 인간의 사유와 대자연이 마침내 하나가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예술 이론을 나눠봤는데요. 그럼 이 멋진 미학을 우리 삶 속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어렵지 않아요.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덜어낼 용기. 둘째, 빈 공간을 뭔가로 채워야 한다는 조바심 대신 그 여백 자체를 즐기는 여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작지만 강력한 하나의 핵심으로 마침표를 찍는 감각. 이 3가지입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요,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. 진정한 완성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. 이것이야말로 선의 미학이 우리 삶에 던지는 가장 깊고 큰 울림이 아닐까 싶네요. 자,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, 관계 속에서,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좀 덜어내고 어디에 의도적인 쉼표를 찍어주고 싶으신가요?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는 조금 더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